네, 반도체 투탑의 분위기가 지금 굉장하네요. 동시호가 구간인데요. 지금 플러스권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뭐 봐야 할까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지혁 PB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일주일이 지났고 PB님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또 반도체 소부장까지 같이 덩달아 오르는 그런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주주분들께서는 다시 좀 소리를 지를까 싶네요. 내일장에도 괜찮을까요? 반도체주로 챙겨왔고요. 지금 일단은 그 AI 버블이라고 하는 거 다시 사그라든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지면 버블 논란, 뭐 올라가면 사실 여러 그죠? 이런 불안감은 존재는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불안감이 있음에도 결국 좋은 거는 어쨌거나 밸류에 대한 이 서로 간의 이 불안감을 좀 잠재우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이제 장기간의 어떤 흐름으로서 상승 흐름으로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난주를 돌이켜 보면 뭐 브로드컴이나 오라클 실적이 나와서 굉장히 흔들렸던 어떤 투심 자체가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면서 굉장히 조금 다시금 좀 안정세를 좀 찾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이 일본 금리 인상 이후에 이 엔캐리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이 조금 잠재워졌고 예.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오늘장 미국장을 봐야겠지만 이제 반도체 쪽으로 조금 지금 국내장이 흘러가는 걸 보니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있어서 이 산타랠리까지도 반도체 쪽으로 산타랠리까지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그 엔캐리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우려감이 크지 않았고 오히려 해소가 됐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 경고 종목이 붙어 있는 SK 하이닉스가 경고 딱지가 떼어질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투탑이 유독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어떤 부분에 있다고 보세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 예. SK 하이닉스 쪽으로 몰리는 이유는 네. 그동안 굉장히 그 미국 시장과 같이 조정을 받게 되면 함께 조정을 받았고 사실 먼저 선반영돼서 좀 빠지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근데 뭐 투자 경고의 해제에 대한 어떤 단기간의 이제 수급 모멘텀도 있지만 네. 결국에는 이 연말에 있어서 이 뭔가 AI 쪽으로 다시금 자금이 흘러가는 모습들에 있어서 미리 선반영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1만 원으로 복귀하고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사실 9월에 10월 사이에 있을 때 뭐 목표가가 거의 70만 원까지도 맞아요. 나왔는데 굉장히 거의 50만 초반까지도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여전히 AI 쪽의 성장성이 굉장히 외국인 입장에서도 많이 부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가운데 어떤 종목군에서 또 기회를 보시는지 반도체 내에서 추가 시세가 열려있는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힌트가 될까요? 유리기판 쪽 키워드로 읽을 수 있겠네요. 예, 사실 뭐 올해 내내 저희가 이제 가장 주의 깊게 봤던 게 네. HBM 쪽이다 보니 그러니까 HBM을 과연 얼마나 더 많이 공급을 하냐가 올해 초점이었다면 내년 같은 경우는 결국 이 HBM 이외에도 어떻게 하면 AI 반도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냐가 좀 더 초점이 될 것 같고요. 결국 지금 전기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게 HBM 메모리다 보니까 그 HBM을 전기를 덜 잡아먹게 하는 쪽이 기술이 좀 이제 내년에는 각광을 받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유리기판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실리콘을 사용하고 하는데 이 실리콘이 굉장히 열에받으면 이게 좀 부풀어지고 이게 좀 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거를 해결하려면 유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유리에 대한 이 식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잘하는 기업이 또 피롭틱스기도 하고 올해 초보만 보더라도 삼성전자와 함께 이미 유리기판을 같이 협업을 하는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서 아무래도 오늘 이 SK 하이닉스의 상승과 함께 피롭틱스도 같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피롭틱스 워낙 유리기판 관련주 하면은 먼저 검색하게 하는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요. 그 아이코닉성만큼 추가적으로 앞으로 유리기판이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라면 계속 보겠습니다. 양대 시장 지금 동시호가 구간에서 마무리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29분 20초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79포인트 올라간 4,099선, 코스닥은 929선에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의 대부분 시총 상단주에서 끌어주는 종목이 뚜렷했는데요. 코스피 시총에서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대단합니다. 오늘 6%대, 3%대로 거래 대금 자체에서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1, 2위 종목으로서 지금 지수 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22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4거래일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주 초반부터 분위기가 좋습니다. 산타 랠리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지난주 시장을 짓눌렀었던 두 가지 요인이 해소가 됐습니다. 미국발 반도체 한파 우려가 좀 완화가 됐고요. 엔캐리 청산 우려에 대한 부분도 역시나 완화가 됐습니다. 투심이 다시 살아나면서 오늘 메이저 주체가 강하게 사들였죠. 우선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모두 다 크게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2%가 넘게 올라가면서 4,105선에서 마감 지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1.5% 상승하면서 930선 부근에서 마무리 짓습니다. 이어서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특히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업종 쪽에서 강한 순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거래소에서도 1조 원 가까이 사들였지만 선물 쪽에서도 1조 원에 가까운 매수세가 확인됐고요. 기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무려 1조 5천억 원어치를 매수했습니다. 개인들이 2조 원 넘게 오늘 차익 실현에 나섰고요. 다만 환율은 오늘 4원 가까이 좀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1,480원대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소폭 매도 우위를 나타냈고요. 기관과 개인 쪽에서는 매수 포지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머니맵 통해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달리 이번 주에는 굉장히 대형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지수를 강하게 이끌어줬고요. 그 중심에는 IT 토토 반도체 쪽에 강세가 있었습니다. IT 토토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좀 부진했었던 소부장까지도 다 같이 랠리를 나타냈었는데요. 삼성전자, HBM 퀄 테스트와 관련해서 호평이 좀 있었습니다. 4% 가까이 올라갔고요. 오늘 11만 원 선 잘 지켜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 58만 닉스까지도 다시 회복하는 흐름, 오늘 6%가 넘게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오늘 9%대 강세였고요. 리논공업과 이오테크닉스, DB하이텍, 이수페타시스까지 모두 다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1월에 있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오늘 제약 바이오 쪽이 상대적으로 좀 약했다라는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미국에서 새로운 생산 거점을 확보했다. 그리고 유럽에서 거대 CMO 수주 소식까지 전해졌지만 오늘 프리마켓 대비해서는 오름폭을 모두 줄이면서 변동성을 좀 나타내면서 끝났습니다. 알테오젠도 2% 가까이 쉬어갔고요. 삼성 에피스홀딩스, ABL 바이오 등등의 종목들까지 모두 다 파란불 켜면서 마감된 가운데 파마 리서치와 리가켄 바이오만이 빨간불 켜면서 끝났습니다. 금융 쪽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오름세 1에서 2%가량의 상승세가 확인되고 있고요. 조선 쪽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가운데 한화오션이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우주항공 방산 쪽 체크해 볼 텐데요. 한국항공우주가 4% 가까이 올라갔고요. 한화시스템도 4%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의 우주항공과 관련된 행정명령 이슈, 거기다가 스페이스X의 상장까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은 괜찮았습니다. 셀사들과 함께 에코프로 그룹주, SKC까지 4%대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로봇 AI 쪽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다시 한번 AI와 관련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밸류체인 쪽들도 함께 움직였는데요. 글로벌 로봇 산업의 성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오늘 관련주들이 좋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엠로뿐만 아니라 여러 로봇 관련주도 오늘 시세가 강했습니다. 건설 기계 쪽과 원전 쪽에서도 상승불 확인되고 있고요. 통신 쪽에서 RFHIC 오늘 특징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훑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11만 500원으로 종가를 기록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2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화시스템도 5% 가까이 오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양전기가 오늘 상한가 기록했네요.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보시면 IT 토톱과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 한미반도체, 삼성 에피스홀딩스 제외하고는 모두 다 빨간불을 띠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현대무벡스 계속해서 상위권에 랭크된 종목이죠. 뿐만 아니라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도 신규 상장하고 나서 계속 시세가 좋습니다. 오늘도 26%대 급등 마감됐고요. 어묵 회사죠. 삼진식품이 오늘 신규 상장했는데 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152% 급등세로 끝났고요. 비츠로 넥스텍도 지난주부터 해서 흐름이 좋습니다. 상한가로 마감. 이렌시스도 두 자릿수 급등세, LK삼양도 두 자릿수 급등세로 마감됐습니다. 거래대금 상위에서도 비슷한 흐름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현대무벡스가 나란히 1위 기록했고요.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클로복과 SPG뿐만 아니라 사면
마감까지 로봇주들 대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장에서 많은 주목받았던 원익홀딩스까지, 원익 IPS, 원익홀딩스 등등의 종목들까지 오늘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월요일장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우주항공 쪽이 분위기가 잘 잡혀가고 있죠. 거래대금 상단에도 꽤 많은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로봇주도 그 자리를 절대 비켜주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이번 주 그리고 2026년도까지 열어놓고 볼 수 있는 섹터인지 굉장히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살짝 봤는데 우리 다음에 뭐 봐요? 물어보고 있는 이 내일장 공략 섹터에서 또 힌트가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태양광주로 챙겨와 주셨어요. 어떤 포인트예요? 사실 올해의 어떤 가장 키포인트라고 네. 하면 결국 GPU를 누가 더 많이 가졌냐가 그쵸. 핵심이었다면 내년에는 결국 이 GPU를 돌릴 전기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저는 핵심이 예.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전기를 돌릴 수 있는 거는 뭐 원전도 당연히 있겠지만 결국 지금 당장 과연 이 전력을 수급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태양광이 그 해결책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원전 같은 경우는 이 설치까지가 거의 1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사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거의 6개월 정도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 태양광 업체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사실 이 우주항공이 좀 태양광 쪽으로 연결되는 네네. 이유는 결국 지금 데이터 센터가 열을 좀 냉각시키려고 하면 이 우주로 뛰어야 돼서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그리고 태양에 대한 이 태양광을 이용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지금 굉장히 올해 같은 경우는 태양광 자체가 굉장히 눌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눌린 주가뿐만 아니라 향후에 있는 어떤 이 성장성과 결부지어서 결국 태양광은 어떤 전력에 대한 공급에 대한 해결로서 충분히 내년의 장을 좀 미리 지금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전원으로서 바라본다면 원전이 오히려 더 확고부동한 주도 섹터로서의 지위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물론 원전 같은 예. 경우는 사실 빼놓을 수는 없죠.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좋아하죠. 제네시스 미션을 바탕으로 원전을 떴고 행정명령도 내뱉었고, 근데 결국에는 이 기술적인 측면을 바라보게 되면 원전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그 해결책에 있어서 사실 지금 가장 어떤 이 자본시장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머스크. 떠오를 수 있고 사실 스페이스X도 그 결에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자체도 지금 솔라시티를 바탕으로 굉장히 태양광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아마 내년에도 각광을 받고 전력 수급에 어느 정도 해결책 솔루션으로 제공되다 보면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하나솔루션 같은 아니면 여러 OCI 홀딩스 같은 네. 업체들이 조금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 종목 퍼스트솔라의 차트를 보니까 계속해서 그 저항처럼 작용했었던 구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로켓랩도 약간 그런 맞습니다. 자리고 지금 퍼스트솔라도 그런 자리입니다. 미국장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면 태양광도 우리 많이 낙폭을 보였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언급 주신 종목 두 종목이 있는데 탑픽 종목으로 한 종목으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한화솔루션. 이거 정말 애증의 종목 아닐까요? 국내에서는요. 예, 사실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태양광으로 또 간다 안 간다라는 네. 점에서 굉장히 올랐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굉장히 조정을 또 같이 받았다가요. 그래서 최근에 또 이 3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조금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미국의 태양광 설치를 위한 부지를 매각을 하면서 그 부지에 대한 손실이 일시적으로 잡힌 측면들이 아무래도 하락으로 좀 귀결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사업 자체로는 굉장히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특히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이 AI뿐만 아니라 이 태양광, 이 기술적인 패권 싸움에 있어서도 지금 중국 업체를 쓰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비중국 업체인 하나솔루션이 더 폴리실리콘 업체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 가정용 시장에서 30%로 시장 점유율을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가가 눌려 있지만 그래도 향후 이제 태양광 업체들이 어느 정도 이제 수혜를 받을 경우에는 미리미리 움직일 수 있는 주식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지금 워낙 좋은 자리이긴 하지만 어디까지 목표로 잡고 보세요? 일단 단기적인 가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존 매물대가 아마 34,000원에도 있지만 그 다음 매물대인 4만 원대까지도 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존에 이 주가를 올렸던 자리를 보게 되면 한 23,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태양광 쪽도 한번 저희 눈여겨볼까요? 왜냐하면 조용했을 때 우주항공을 언급 주셨고 그때 탑픽이 또 세트랙 아이였지 않습니까? 오늘 장에서 또 화려한 움직임이 나옵니다. 추가적으로 더 보세요.
예, 아무래도 뭐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위성통신과 관련돼 예. 있고 아무래도 스페이스X가 관련돼 있는데 사실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장에서 아무래도 30%좀 올렸기 때문에 이제 일부분 정도 10%씩은 비중을 좀 축소할 필요는 있다라고 예.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 쪽은 여전히 내년에 있을 때 더 핫한 테마라고 볼 수밖에 없는 네. 이유는 결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뭐 젠슨 왕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우주 데이터 센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위성과 이 통신이 같이 결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있어서 이 우주 관련 업체들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스타링크 더하기 이제는 우주 데이터 센터까지 좋은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흐름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전략도 잘 세워가시죠. 오늘 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